남편의 일주기가 되던 그날 윤정이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저녁 식탁은 예전처럼 조용했다. 아니, 예전보다 더 조용했다고 해야 할까. 한 사람이 줄어든 만큼 말수도 줄어들었다. 정희는 아들 지훈의 젓가락 소리만 듣고 있었다. 달그락 달그락. 예전 같으면 남편이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엄마 밥 잘 드세요. 지훈이 일어서며 말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다. 아들은 벌써 외투를 입고 있었다. 벌써 가니? 내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죄송해요, 엄마. 지훈은 미안한 듯 말했지만 발걸음은 이미 현관을 향하고 있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렸다. 정희는 혼자 남겨진 식탁을 바라보았다. 반찬은 여전히 가득했고 밥은 식어가고 있었다. 거실로 옮겨 앉은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1년 전 이맘때 그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심근경색이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정희는 그날 이후 하루하루를 그저 버텨내며 살아왔다. 가족을 위해, 아들을 위해 울음을 참고 강하게 지내왔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누구지? 정희는 혼잣말을 했다. 김정혜. 그게 자신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그녀를 지훈이 엄마, 김 사장 부인이라고만 불렀다. 정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결혼 후 30년 동안 그녀는 아내였고 어머니였고 며느리였다. 하지만 정희 자신은 어디에 있었을까?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정희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요즘 들어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정희는 물기를 닦고 전화를 받았다. 정희야, 나 미자야. 오랜 친구 미자의 목소리였다. 미자야. 너 혹시 태석이 소식 들었어? 태석.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정희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장태석. 30년 전 자신의 첫사랑이었던 그 사람. 태석이가 왜?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국에 돌아왔다더라. 미국에서 살다가 은퇴하고 돌아온 것 같아. 우연히 동창에게서 들었는데. 미자의 말을 들으면서 정희는 가슴이 마구 뛰는 것을 느꼈다. 30년 만에 듣는 그 이름이 이렇게나 생생할 줄 몰랐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정희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장태석. 20살 때 만나 사랑했던 그 사람.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태석은 의대생이었지만 가난한 집 아들이었고 정희의 부모는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태석은 미국으로 떠났고 정희는 부모가 정해준 남편과 결혼했다. 그 후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정희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거기에는 태석과 함께 찍은 사진이 몇 장 있었다. 젊은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 정희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때의 자신은 행복해 보였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여자로서 말이다. 언제부터 자신이 이렇게 공허해졌을까?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정과 의무에 가까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다. 정희는 문득 태석이 별을 좋아했던 것을 기억했다. 함께 한강변을 걸으며 별자리 이야기를 해주던 그 사람. 정희야, 저 별들처럼 우리도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태석이 했던 말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하지만 영원은 없었다. 사랑도 끝이 있었고 사람도 떠났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밤늦도록 잠들 마음 한편으로는 태석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잠을 제대로 못 잤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았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다가 문득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주름이 늘었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어제까지와는 뭔가 다른 기분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정희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랐다. 남편이 좋아했던 베이지색 원피스. 하지만 입어보니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다. 결국 파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입었다.
거울을 보니 조금 더 자신답게 보였다. 정희는 집을 나섰다. 특별히 갈 곳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집에만 있고 싶지 않았다. 동네 공원에 도착한 정희는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단풍잎들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고 공기는 선선했다. 벤치에 앉아있는 할머니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다. 정희 씨?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거기에는 3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의 태석이 서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30년의 세월이 흐른 태석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태석 씨. 정희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정말 정희 씨 맞네요. 변하지 않으셨어요. 태석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정희는 자신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한 달 전쯤 왔어요. 은퇴하고 나니 고향이 그리워서요. 태석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셨다면서요. 네, 소아과 의사였어요.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결혼은 하셨어요. 정희의 질문에 태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됐었죠? 하지만 10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암이었습니다. 정희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죄송해요. 제가 괜한 질문을. 괜찮아요. 정희 씨는 어떠세요? 행복하게 사셨죠? 태석의 질문에 정희는 대답하기 어려웠다.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남편을 작년에 잃었어요. 지금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랬군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3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았다. 마치 어제 헤어진 사람을 오늘 만난 것 같은 자연스러움이 있었다. 정희 씨, 혹시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태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좋아요.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각자의 삶에 대해 그동안 겪었던 일들에 대해. 태석은 의사로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고 정희는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삶에 대해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은 사라졌다. 30년 전 그때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대학교 도서관. 태석이 추억을 꺼냈다. 기억하세요? 정희 씨가 문학책을 보고 있는데 제가 말을 걸었죠. 정희도 웃으며 기억을 되짚어 태석 앞에를 나서면서 태석이 말했다. 정희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가끔 만날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고향에 와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요. 정희는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태석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 좋아요. 정희의 대답에 태석의 얼굴이 밝아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30년 전 그 설렘, 그 떨림이 다시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걸까? 집에 도착해서도 정희는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태석과의 재회 이후 며칠간 정희는 마음의 변화를 느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고 옷을 고를 때도 더 신경을 쓰게 되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자로서의 자신을 되찾아가는 기분이었다. 30년 동안 아내, 어머니, 며느리의 역할만 하다가 처음으로 나라는 존재를 의식하게 된 것이다. 태석에게서 문자가 왔다. 내일 시간 되시면 함께 전시회 보러 가실래요? 정희는 문자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언제 마지막으로 전시회를 본 게 언제였을까? 결혼 전에도 미술에 관심이 많았는데 결혼 후에는 그런 여가를 가질 시간도 없었고 관심도 사라졌다. 정희는 좋아요라고 답장을 보냈다.
다음 날 정희는 한참을 옷장 앞에서 고민했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다. 너무 화려하면 부담스럽고 너무 수수하면 초라해 보일 것 같았다. 결국 회색 가디건과 흰색 블라우스, 검은색 바지를 선택했다. 전시회장에서 만난 태석은 정희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태석의 말에 정희는 얼굴이 빨개졌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아름답다는 말을 들었을까? 남편은 그런 말을 잘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전시회를 돌아보았다.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전이었는데 정희는 모네의 수련 그림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예전에 모네를 좋아한다고 하셨죠? 태석이 말했다. 정희는 깜짝 놀랐다.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정희 씨에 대한 건 다 기억해요. 태석의 말에 정희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자신을 이렇게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다. 전시회를 본 후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았다. 정희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행복하세요? 태석의 질문에 정희는 곰곰 생각해 보았다. 행복하냐는 질문을 받은 게 언제였을까? 잘 모르겠어요. 행복이 뭔지. 정희의 솔직한 대답에 태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아내를 잃고 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행복이 뭔지, 인생이 뭔지. 의사로서 바쁘게 살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행복했는지 확신이 서지 않더라고요. 태석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런데 정희 씨를 다시 만나니까 뭔가 다른 기분이에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을 찾은 것 같은. 정희는 태석의 말에 공감했다. 자신도 비슷한 기분이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 억눌러왔던 마음들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다.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걸까? 가족들은 뭐라고 할까? 그때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친구 미자에게서 온 전화였다. 정희야, 어디야? 혹시 지금 누구랑 있어? 미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다. 왜? 아니, 동네에서 너를 봤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남자랑 같이 있었다면서. 혹시 태석이야? 정희는 당황했다. 그게... 정희야, 조심해. 아직 남편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미자의 말이 맞았다. 아직 남편의 일주기도 지나지 않았는데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니.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아들 지우는 또 어떻게 생각할까?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태석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희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태석과 함께 있을 때는 행복했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죄책감과 불안감이 밀려왔다. 자신이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도착하니 아들 지훈이 와 있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지훈의 질문에 정희는 당황했다. 그냥 친구 만나고 왔어. 친구요? 누구요? 미자. 정희는 거짓말을 했다. 아들에게 태석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다. 지우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요즘 좀 달라 보이세요. 뭐가? 모르겠어요. 그냥 예전과 다른 것 같아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지우는 계속 어머니를 살폈다. 정희는 불편했다. 아들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언제부터 가족 앞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을까?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밤에 혼자 있으면서 정희는 많은 생각을 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것일까? 태석을 만나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 하지만 태석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그 행복감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나를 되찾은 기분이었으니까. 정희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다. 며칠 후 정희는 남편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남편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다. 옷장 정리를 하다가 정희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남편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사랑하는 정희에게 이 편지를 언제 읽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일 것이다. 나는 당신이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았는지 안다. 당신의 꿈도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도 모두 뒤로 미루고 나와 지훈이를 위해 살았다는 것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 인생을 살았으면 한다.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진짜 행복을. 마이너스 영수가. 편지를 읽는 내내 정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남편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나 잘 알고 있었다니.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미처 나누지 못했던 마음들이 편지에 담겨 있었다. 정희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다. 슬픔과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꼈다. 남편이 자신에게 행복할 권리를 주고 간 것 같았다. 그날 저녁 태석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희 씨, 혹시 시간 되시면 내일 드라이브 하러 가실래요? 단풍이 예쁜 곳을 알거든요. 정희는 편지를 읽은 후라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좋아요. 정희의 대답에 태석은 기뻐했다. 그럼 내일 아침 10시에 집 앞에서 만날까요? 다음 날 정희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입었다. 가을 하늘색 스웨터와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가벼운 화장을 했다. 거울을 보니 한결 밝아 보였다. 태석은 시간에 맞춰 나타났다. 차 안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옛날 두 사람이 좋아했던 포크송이었다. 이 노래 기억하세요? 태석이 웃으며 물었다. 물론이죠. 우리가 처음 춤춘 노래잖아요. 정희도 웃으며 대답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산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이 아름다웠다.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이 어우러진 자연의 색깔들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다. 산 정상 근처에 도착해서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다. 탁 트인 전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아래로는 작은 마을이 보이고 멀리는 강이 흘러가고 있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정희는 감탄했다. 예전에 정희 씨와 함께 이런 곳에 와보고 싶었어요. 태석이 조용히 말했다.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은 오랫동안 경치를 바라보았다. 가을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정희 씨, 요즘 어떠세요? 마음이 좀 편해지셨나요? 태석이 물었다. 정희는 남편의 편지 이야기를 해주었다. 남편이 저에게 행복하라고 했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라고요. 태석은 정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정희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겠어요? 태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30년을 기다렸어요.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살았지만 마음 한켠에는 항상 정희 씨가 있었어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런 고백을 들을 줄 몰랐다. 하지만 태석 씨, 저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어요. 다만 저는 정희 씨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다. 태석의 진심 어린 고백이 마음에 와 닿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들은 뭐라고 할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남편의 편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남편도 자신의 행복을 바랐으니까. 집 앞에서 내리면서 태석이 말했다. 정희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언제든 마음이 정해지면 연락 주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석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음 한편으로는 태석과 함께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그날 밤 정희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다. 이제는 당신 인생을 살았으면 한다.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남편의 말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다. 3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던 자신,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 정희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일찍 집에 찾아왔다. 엄마 이야기할 게 있어요. 지훈의 표정이 심각했다. 정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들과 마주 앉았다. 무슨 이야기인데? 엄마 요즘 누구랑 만나시는 거 아니에요?
지훈의 직접적인 질문에 정희는 당황했다.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동네 사람들이 말하던데요. 엄마가 남자분과 함께 다니는 걸 봤다고. 정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훈아, 엄마도 사람이야. 혼자 사는 게 외로워.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1년밖에 안 됐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런데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신다고요? 지훈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안 들어요. 아빠한테 죄송하지도 않으세요? 지훈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하기도 했다. 지훈아, 엄마가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아빠 뒷바라지하고 너 키우느라 내 꿈도 다 포기하고 살았어. 이제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빨리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 줄 아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 인생이야. 정희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평생 조용하고 순종적이었던 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자 지훈은 당황했다. 엄마가 이상해졌어요. 예전 엄마 같지 않아요. 맞아, 나는 변했어. 이제야 진짜 나를 찾은 것 같아.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 남자가 누군데요? 혹시 아빠보다 돈이 많아서 그래요? 지훈의 말에 정희는 화가 났다. 지훈아, 엄마를 그런 사람으로 보니? 그럼 뭐 때문에요? 사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나이에? 지훈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정희는 더욱 상처받았다. 그래, 사랑이야. 이 나이에도 사랑할 수 있어. 두 모자는 큰 소리로 다퉜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와 아들이 이렇게 격하게 부딪혔다.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이렇게 철없으신 줄 몰랐어요. 지훈이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에 정희는 깊이 상처받았다. 그럼 넌 엄마가 평생 혼자 살기를 바라는 거니? 아빠 무덤만 지키고 살기를 바라는 거야? 그게 올바른 거 아니에요? 부부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하는 거잖아요. 지훈의 말에 정희는 웃음이 나왔다. 지훈아, 그 말은 살아있을 때 이야기야. 죽으면 끝이야.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내 인생이 남아있어.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아빠 영전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가실 거예요? 그 말이 마지막 한계였다. 정희는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가 옷가방을 꺼냈다. 뭐 하세요, 엄마? 짐 싸는 거야.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정희는 필요한 옷들을 가방에 넣기 시작했다. 엄마 농담이시죠? 농담이 아니야. 내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면 나갈게. 지훈은 당황했다. 어머니가 정말로 집을 나갈 줄은 몰랐다. 엄마 진정하세요. 이야기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야기? 방금 전까지 엄마를 비난하던 게 이야기야. 넌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판단하고 있어. 정희는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엄마 어디 가시려고요? 상관없어.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정희는 문을 열고 나갔다. 뒤에서 지훈이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정희는 눈물을 흘렸다. 아들과 이렇게 헤어지게 될 줄 몰랐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이제는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할 때였다. 길에 나선 정희는 태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석 씨, 혹시 지금 시간 있으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들과 싸웠어요. 집에서 나왔어요. 전화 너머로 태석의 놀라는 소리가 들렸다. 어디 계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정희는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30분 후 태석이 나타났다. 정희의 눈물 자국을 보고 태석은 가슴이 아팠다. 정희 씨, 괜찮으세요? 아들이 저를 이해해주지 않아요.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정희는 울음을 터뜨렸다. 태석은 조용히 정희를 안아주었다.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예요. 태석 씨, 정말 미안해요. 이런 일로 폐를 끼쳐서.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이제 함께하는 사이잖아요. 태석의 따뜻한 말에 정희는 조금 위로가 되었다. 일단 제 집에 가서 진정하시고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급할 것 없어요. 태석은 정희의 가방을 들고 차로 향했다. 정희는 그의 뒤를 따라가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를 동시에 느꼈다. 태석의 집에서 하루를 보낸 정희는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가졌다. 태석은 정희에게 무리하지 말라며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다음 날 정희는 평소 하던 봉사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마음이 복잡할 때일수록 남을 돕는 일이 위로가 되곤 했다. 정희는 동네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요양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정희 씨, 오늘도 오셨네요. 할아버지들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병실로 들어갔다. 오늘 새로 들어온 환자가 있다고 했다. 김동철이라는 75세 할아버지였다. 정희는 그의 병실 문을 두드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봉사활동을 하는 윤정이라고 합니다. 정희가 인사하자 김동철 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렸다. 얼굴에는 깊은 우울함이 서려 있었다. 봉사활동이요? 저는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세요. 할아버지의 쌀쌀한 반응에 정희는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괜찮아요. 그냥 옆에 앉아 있을게요. 정희는 할아버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말을 걸지 않고 그냥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하늘이 높고 파랬다. 한참 후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자식들이 저를 여기에 버리고 갔어요. 정희는 고개를 돌려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힘드시겠어요. 힘들다고요? 그냥 죽고 싶어요. 할아버지의 절망적인 말에 정희는 가슴이 아팠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짐이 됐다고 하네요. 치매 초기라고 해서 여기 들어왔어요. 아직 정신은 멀쩡한데.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 깊은 상처가 느껴졌다. 정희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게 되었다. 자신도 아들과 갈등을 겪고 있지만 적어도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할아버지, 자식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거예요. 고민이요? 그냥 귀찮아하는 거죠. 정희는 할아버지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자식들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자 자식들은 그를 요양병원에 맡겼다. 저도 이해해요. 자식들도 바쁘고 힘들겠죠. 하지만 그래도 서운해요. 할아버지, 끝난 줄 알았지만 아직 시작일지도 몰라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다. 무슨 말이에요? 인생이요. 저도 최근에 깨달았어요. 남을 위해 살았던 시간들이 끝나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시간이 온다는 것을. 할아버지는 정희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정희 씨도 무슨 일이 있으신가 봐요. 정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주었다. 남편을 잃고 아들과 갈등을 겪고 새로운 사랑을 만난 이야기를. 할아버지는 정희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었다. 그럼 정희 씨는 새로 시작하는 거네요. 네, 무서우면서도 설레어요. 부럽네요. 저는 뭔가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늙었어요. 할아버지,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정희의 말에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 나이에 뭘 시작해요? 여기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혹시 예전에 하고 싶었던 일이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했다. 젊을 때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생계 때문에 포기했죠.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보세요. 늦지 않았어요. 정희의 제안에 할아버지는 망설였다. 이 나이에 그림을요? 왜 안 돼요? 그림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정희는 다음에 올 때 스케치북과 연필을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정희 씨 고마워요.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걸 느껴보네요. 할아버지, 우리 모두 각자의 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봄을 찾았듯이 할아버지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요양병원을 나서면서 정희는 뿌듯한 마음이었다. 할아버지에게 희망을 주면서 자신도 용기를 얻었다. 나이가 들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을. 그때 태석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정희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지금 가고 있어요. 좋은 일이 있었어요. 태석의 집으로 향하면서 정희는 생각했다. 자신이 할아버지에게 해준 말들이 자신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끝난 줄 알았지만 아직 시작일지도 몰라요.
정말 그랬다. 자신의 인생도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아들과의 갈등도 주변의 시선도 두렵지만 그보다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더 컸다. 정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갔다. 집을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지우는 매일 어머니를 찾아다녔다.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평소 어머니가 자주 가던 곳들을 다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다. 어머니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아는 사람들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다. 지우는 점점 불안해졌다. 어머니가 정말로 자신 곁을 떠난 것 같았다. 지우는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장소들을 하나씩 찾아갔다. 어릴 때 자주 갔던 공원, 함께 산책했던 길, 어머니가 좋아했던 카페. 그곳들을 지나면서 지우는 어머니의 삶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공원 벤치에 앉아 지우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야근으로 집에 늦게 들어오던 날들, 어머니는 혼자서 자신을 돌봤다. 숙제를 도와주고 아플 때 간병해주고 학교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그런 어머니에게 자신은 무엇을 해주었을까? 성인이 된 후에도 어머니를 당연하게 여겼던 것은 아닐까? 엄마가 남자를 만난다고 해서 그렇게 화를 낼 일이었나? 지우는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어머니도 여자였고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자신은 어머니를 엄마라는 역할에만 가둬두려고 했던 것 같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어머니는 계속 엄마로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때 지훈의 친구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훈아, 혹시 내 어머니 찾았어? 아직? 그런데 말인데 내가 바닷가 마을에 출장 갔다가 어머니 같은 분을 봤어. 확실하지는 않지만. 민수의 말에 지훈은 귀를 쫑긋 세웠다. 어디? 강릉 쪽 작은 마을이야. 펜션 근처에서 봤는데. 지훈은 즉시 차를 몰고 강릉으로 향했다. 3시간을 달려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다. 작은 마을이라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지훈은 펜션과 민박집들을 하나씩 찾아다니며 어머니를 찾았다. 몇 번째 민박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다. 아, 정희 씨 말씀이시네요. 남편분과 함께 계시던데. 마침내 어머니를 찾았다. 지훈은 복잡한 마음으로 그 민박으로 향했다.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다. 현관 앞에 어머니의 신발이 있었다. 지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나타났다. 지훈아.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엄마 찾았어요. 지훈의 목소리도 떨렸다. 어머니는 예전보다 밝아 보였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옷차림도 화사했다. 바다 바람을 맞으며 산책을 했는지 볼이 불그스름했다. 엄마 이야기 좀 해요.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바깥으로 나왔다. 두 모자는 바닷가를 따라 걸었다. 파도 소리가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엄마 미안해요. 지훈이 먼저 말했다. 엄마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혼자만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있었다. 엄마도 사람이고 외로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였는데. 지훈아, 괜찮아. 엄마도 갑작스럽게 일을 벌인 것 같아서 미안해.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엄마는 행복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내 자신을 찾은 것 같아. 지훈은 어머니의 밝은 표정을 보며 깨달았다. 이것이 진짜 어머니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분이 좋은 분이세요? 지훈이 물었다. 응,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도 만나보면 알 거야. 어머니의 대답에 지훈은 조금 안도했다.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좋아요. 다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랐어요. 천천히 받아들여줘. 급하지 않아. 바닷가에서 한참을 이야기한 후 지훈은 어머니와 함께 민박으로 돌아갔다. 거기서 태석을 만났다. 생각보다 인상이 좋은 분이었다. 안녕하세요, 지훈 씨. 어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태석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지훈도 어색하지만 인사를 받았다.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지훈은 태석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다. 의사로서 평생 남을 돌봤고 어머니를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태석과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 보였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웃음이었다. 엄마 집에 돌아가요.
지훈이 말했다. 같이? 네, 같이요. 그분도 함께요. 지훈의 제안에 어머니와 태석 모두 놀랐다. 정말? 네, 엄마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적응할게요. 지훈의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아들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것 같아서 고마웠다. 다음 날 세 사람은 함께 서울로 돌아왔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지훈은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고 태석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쉽지 않겠지만 어머니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다. 어머니는 아들의 변화한 모습에 감동했다. 아들이 어른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다. 정희와 태석은 조용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태석은 정희의 집 근처로 이사를 왔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시간을 함께 보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지우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태석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태석이 어머니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해졌다. 지우는 이제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뵙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집에 들렀다. 지훈아, 오늘도 왔구나. 정희는 아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네, 엄마. 오늘 태석 선생님은 어디 계세요? 병원에 갔어. 무료 진료 봉사하러. 태석은 은퇴 후에도 주기적으로 무료 진료 봉사를 하고 있었다. 정희는 그런 태석의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엄마, 요즘 정말 밝아 보이세요. 지훈이 말했다.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생기가 넘쳐요. 옷차림도 화사해지셨고? 정희는 거울을 보았다. 정말 예전과 달랐다. 화장도 더 신경 쓰게 되었고 옷도 밝은 색깔을 선택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다. 지훈아, 엄마가 이제야 봄이 뭔지 알겠어. 정희가 웃으며 말했다. 봄이요? 응, 오랫동안 겨울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야 따뜻한 봄이 온 것 같아. 지훈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어머니에게 봄이 온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정희는 태석과 함께 요양병원을 찾았다. 김동철 할아버지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다. 병실에 들어가니 할아버지가 스케치북을 앞에 두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예전의 우울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진지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정희가 인사하자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었다. 아, 정희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생기가 넘쳤고 눈빛도 밝았다. 그림 그리고 계시네요. 네, 정희 씨 덕분에 새로운 취미를 찾았어요. 할아버지는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보여주었다.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그림들이었다. 병원 창밖 풍경, 간병인들의 모습, 병실 친구들의 모습까지 다양했다. 할아버지, 정말 잘 그리시네요. 태석도 감탄했다. 의사 선생님이세요? 네,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할아버지? 정희가 물었다. 아주 좋아요. 매일매일이 즐거워요. 그림도 그리고 병실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할아버지는 더 이상 죽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내일 뭘 그릴지 고민한다고 했다. 자식들도 가끔 찾아와요. 제가 밝아지니까 아이들도 기뻐하더라고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새로운 시작이었네요. 정희가 웃으며 말했다. 정희 씨 덕분이에요. 정희 씨가 희망을 주셔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할아버지는 고마워했다. 저도 할아버지를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 배웠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태석이 말했다. 정희 씨가 참 좋은 일을 하셨네요. 할아버지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셨어요. 저도 할아버지를 도우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희는 태석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도 이제 안정되어 가고 있었다. 며칠 후 지훈이 특별한 제안을 했다. 엄마, 태석 선생님과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세요. 정희와 태석은 깜짝 놀랐다. 지훈아, 갑자기 왜? 엄마가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정말 축하해드리고 싶어요. 작은 결혼식이라도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훈의 진심 어린 제안에 정희는 감동했다. 하지만 이 나이에 결혼식이. 정희가 망설이자 태석이 말했다. 정희 씨,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게 어떨까요? 태석의 제안에 정희는 고민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설렜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랑, 이제는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한 달 후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한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정희는 흰색 드레스 대신 우아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었고 태석은 검은색 정장을 입었다. 두 사람 모두 젊은 신혼부부처럼 행복해 보였다. 지우는 어머니를 태석에게 인도하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의 새로운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이었다. 결혼식 후 정희는 친구 미자에게 말했다. 미자야, 고마워.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내 편이 되어줘서. 정희야, 너 정말 행복해 보여. 이렇게 밝은 모습 오랜만에 봐. 미자도 정희의 변화에 감탄했다. 나도 이제야 진짜 나를 찾은 것 같아. 신혼여행으로 정희와 태석은 제주도에 갔다. 젊은 시절 함께 가보고 싶어 했던 곳이었다. 바닷가를 걸으면서 두 사람은 30년 전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정희는 더욱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했다. 김동철 할아버지는 이제 요양병원의 인기인이 되어 있었다. 그림을 가르쳐달라는 다른 어르신들이 생겼고 할아버지는 기꺼이 그림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정희 씨, 제가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할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 정말 멋지세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거네요. 정희는 할아버지의 변화에 감동했다. 죽고 싶다던 할아버지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정희 씨도 새로운 인생을 사시잖아요. 우리 모두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태석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정희의 모습, 지훈이 자주 찾아와 함께 식사하는 모습, 요양병원에서 김동철 할아버지가 다른 어르신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며 밝은 표정으로 재활을 시작하는 모습이 차례로 보여진다. 인생에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끝이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되기도 한다. 윤정희에게도 김동철에게도 그런 순간이 왔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용기이다. 그리고 그 용기는 사랑에서 나온다.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봄을 맞이할 수 있다. 그들의 새로운 봄날이 시작되고 있었다.